이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야기야. 내가 다니던 곳은 지방이라기보다 꽤 시골 쪽 대학이어서 학생들도 수수한 사람들이 많았어. 그런 수수한 학생들도 4학년쯤 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채우고 그때까지 알바로 모은 돈으로 해외 졸업여행을 가곤 했는데 난 엄청 게으른 생활을 한 대가로 4학년이 돼도 학점이 부족했고 알바비도 거의 다 써버려서 졸업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 근데 비슷한 놈들이 있는 법이라 결국 평소 어울리던 4명이서 우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연수원에 공짜로 묵기로 했어. 대단한 시설은 아닌데 요즘 회사에서도 잘 안 쓴다고 해서 청소랑 이불 널기를 조건으로 며칠이든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대학생 우리 4명은 일주일 정도 머물기로 했고 차 한 대를 타고 그 연수원으로 향했어. 지도를 보면 2시간 반쯤 산속으로 달려간 곳에 그 연수원이 있었어. 확실히 최근엔 안 쓰였고 관리인도 따로 없다고 해서 딱 봐도 폐가 같았지. 안에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정말 여기서 자야 되나 싶어서 소름 끼쳤는데 청소만 한다면 어떻게든 될 것 같긴 했어. 일단 상황 파악도 할 겸 아버지한테 받은 열쇠 묶음을 쓰면서 애들이랑 같이 방마다 돌아다녀 봤지. 건물 구조는 상당히 작았어. 아버지 설명대로 숙박용 4인실이 1층엔 2개, 2층엔 4개, 공동 목욕탕 하나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식당, 주방, 이런 구조였어. 근데 한 곳만 열리지 않는 문이 있더라고. 2층 복도 끝인데 특별히 이상한 느낌은, 그러니까 봉인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단지 열쇠 묶음 중 어떤 열쇠로도 열리지 않았다는 거야. 건물 밖에서 봤던 모습이랑 구조로 봤을 땐 거기가 화장실이란 걸 알 수 있었는데 아버진 분명 화장실은 한 개라고 했었거든. 이미 1층엔 화장실은 확인했어. 그럼 여긴... 난 생각했어. 아버지가 2층 화장실은 고장나서 말씀을 안 하셨나 보다 하고. 그 이상 그 열리지 않는 문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어. 그 후에 각자 맡은 곳을 청소하기 시작해서 해질 무렵엔 어떻게든 살만한 상태가 됐지. 방 배정은 2층 4개 방에 한 명씩 자기로 했어. 그날은 청소도 했겠다 술 덕분이기도 했고 꽤나 일찍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기로 했어. 침대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몸은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 정도인데 좀처럼 잠이 안 왔어. 그렇게 선잠에 들었을 때였어. 복도 쪽으로 발을 향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 발끝, 문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 저 소리가 뭐지? 잘못 들은 건가? 그 다음엔 확실하게, 분명하게 2번 들렸어. 그 소리가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확실하게 들려왔어.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뭔가가 복도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였어.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이 시간에 다른 애들이 뭘 하는 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는 거야? 아이씨, 뭐야? 이젠 공포를 못 견디겠어서 침대에 상체만 일으켜 세우고 복도를 향해서 물었어. 야, 누구야? 뭐해? 야! 대답이 없어. 침대에서 내려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머리만 내밀어서 천천히 복도를 둘러보니까 복도 끝, 그 열리지 않는 문 앞에 그것이 서 있었어. 내 비명은 비명이 되지 못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 하지만 다리가 풀려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그건 더러운 유카타를 입고 있었어. 유카타 앞쪽은 흉하게 벌어져서 여성용 속옷이 보였지. 유카타에서 뻗은 팔과 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배는 이상하게 부풀어 있었어. 그 가는 팔 중 하나가 얼굴 쪽으로 뻗어 있었고 그 손이 입을 꽉 막고 있더라고. 그리고 눈은 휘둥그레 뜨고 있었는데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어. 그 순간 갑자기 그것의 눈이 크게 떠지는가 싶더니 입을 막고 있었던 손을 뚫고 토사물이 한꺼번에 분출됐어. 그 토사물이 내 얼굴에 튄 것 같아서 화들짝 정신이 들었어. 난 비명을 지르면서 문을 미친 듯이 닫고 침대로 뛰어들었어. 그러자 비명을 들은 친구가 맞은편 방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렸어. 아이씨, 한밤중에 뭐하냐? 그리고 이어서 귀청 터지는 비명, 복도를 달리는 소리, 그리고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격렬한 소리. 그 소리에 나머지 2명도 깨어나서 복도로 나온 것 같았어. 근데 이번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내 방을 노크했어. 난 반쯤 울면서 방을 나갔어. 저기 계단 좀 봐봐. 그리고 쉰 목소리로 계단 쪽을 가리켰어. 그리고 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어. 그렇게 친구 한 명이 계단으로 갔고 거기엔 심하게 굴러떨어진 내 맞은편 방에 친구가 있었어. 우린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 얼마 있지 않아서 구급차가 도착했고 계단에서 떨어진 친구는 여러 곳이 골절되어 있었어. 의식도 없어서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지. 난 이 장소에 더는 있을 수가 없어서 보호자로 구급차에 같이 올랐어. 다음날 난 그대로 입원한 친구를 남기고 혼자 연수원으로 돌아왔어. 기다리던 친구 2명한테 어젯밤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 2명은 아무것도 못 봤고 본 건 입원한 친구랑 나뿐이었다는 거야. 어쨌든 이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서 짐을 싸고 연수원을 떠났어. 대체 그건 뭐였을까? 그 열리지 않는 문은 또 뭐였고? 귀가 후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 그러자 아버진 놀란 얼굴을 하고 나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셨어. 3년 전쯤 아직 연수원을 자주 쓰던 때 외부 강사를 초빙해 그에 입사한 신입사원 12명을 대상으로 2주간 자기개발 세미나를 했었대. 내용이 상당히 빡셌는데 사회인으로서의 매너는 물론이고 생활하는 면에서도 전부 규칙으로 묶어뒀다는 거야. 근데 그 12명의 참가자 중 한 여성이 있었대. 상당히 왜소한 체격이었던 그녀는 정말 엄청난 편식가였다 이거야. 진짜 먹는 음식이 거의 없었대. 당연히 강사는 음식 남기는 걸 허락할 리가 없었고 입속에 남은 음식을 전부 쑤셔넣고 물로 억지로 삼키게 했다는 거야. 그녀는 밤마다 2층 화장실에서 위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생활을 계속했고 반쯤은 노이로제 상태에 빠져들었대. 그렇게
연수가 후반부에 접어든 어느 밤, 그녀가 한밤중 2층 화장실에서 구토를 반복하던 걸 강사한테 들키고 만 거야. 연수원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심한 꾸중을 듣고 마지막엔 너처럼 정신이 약한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 자신의 토사물에 범벅이 된 채 멍하니 주저앉은 그녀를 걱정해서 동기 몇 명이 말을 걸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대. 그렇게 다음날 아침 동기 중 한 명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2층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카타끈을 화장실 문에 걸어두고 목을 매 죽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연수원을 이용한 반년 후 건물은 결국 철거됐어.